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15대 정도 소개해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반떼 MD 같은 경우에 전화해주신 분이 3분씩이나 계셔갖고 첫 번째 연락주신 분께서 오셔갖고 청양에 계시는 아버님 드린다 해갖고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구매를 SM5 인프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매를 해주셨고, 이제 항상 올릴 때마다 이렇게 한 10대 몇 대 올리면은 상당히 팔리기보다는 한두 대 정도 이렇게 팔리는 편이긴 한데, 많이 판매되는 건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실제로 실물을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성능 이게 짚어드리고 이게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할 수는 있거든요.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요청을 해주시면은 동영상을 제가 꼼꼼하게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제가 촬영을 해갖고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는지에 대해서도 지지난 시간에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안내를 해드리고 카카오톡으로 FHD 동영상으로 이제 보내드리면서 하부까지 찍어드려서 여태까지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 소개를 해드려갖고 여태까지 욕먹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수수료 받는 중고차도 역시 더더군다나 욕먹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1년에 180대 정도의 판매를 하면은 한두 건 정도 이제 가끔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한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전보다는 좀 제가 보수적으로 직설적으로 안 하고 싶은 차는 안 한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 않았나, 최근 1년 동안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제가 모른 척 하진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겨주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려서 후회하지 않는 결정, 그리고 제가 꿍꿍이 없는 구매를 하셔서 좀 눈탱이도 안 당하고 하실 수 있는 거래, 기분 좋은 거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재작년인가 5군데를 가셨다가 4군데가 환경 설정을 건드려서 화가 많이 나신 상태로, 저도 그러면은 인천 지역을 이제 더 이상은 안 가겠다고 수원 지역도 가셨었는데 화가 굉장히 그때 이제 많이 나셨었는데, 다행히 제가 이 환경 설정을 빵인 상태를 당당하게 보여드리고, 다른 데 가셔서 보셨는데 금액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는데 저는 그러지가 않았어 갖고 거래를 해주셨던 분께서 제주도의 서귀포에 거주하시는 이제 삼촌분 차를 봐주시는데 와주셔갖고 또 제 차 구매를 해주셔갖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4번째 거래해주신 강서구 계신 분께서 차량을 판매하면서 개인적인 사유는 있으셨습니다만 자주 바꾸려고 이제 오래 타고 싶으시긴 했는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배기량을 낮춰서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차를 다운그레이드 하신 게 아니고 조금 올리셨는데 제네시스에서 벤츠로 가셨었는데 좀 옵션이 조금 없어서 아쉽긴 했지만 배기량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으셔서 바꾸신 경우도 있긴 했었습니다. 이 기본값의 빵원을 이 부분을 건드렸다라고 하신 분도 이제 역시 또 다른 강서구에 계신 분께서 그 비슷한 지역에 있는 유튜브 업체인데 어딘지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긴 했거든요. 외자 업체긴 한데 거기까지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업체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그 업체랑 분쟁이 있으면은 또 이제 시간적으로 피곤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원치 않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정말 제가 저를 띄우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다, 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하려면은 유튜브 업체에서 남기는 방법이 크게 2가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 환경 설정을 50 내지는 200, 보통 이렇게 건드리는 업체가 많았고, 보통은 50을 건드리는 업체가 좀 상당히 많은 제보를 들었고, 심지어는 100, 200 이렇게 하는 업체도 이제 많이 들었다 제가 꾸준히 강조를 해드렸는데, 보통은 거기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거기가요? 라고, 거기도 본 것 같아요 라고, 거기도 봤어요 라고, 거기였구나, 또 이렇게 본인분께서 이제 당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신기해 하시고 그럴 때가 있는데, 유튜브를 보고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믿고만 구매하시는 분들 좀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갔다가 환경 설정 보여달라고 하셨던 분들의 이제 성향을 좀 이제 미리 말씀을 좀 이제 제가 유추한 성향을 말씀드려보자면은 좀 꼼꼼하시고 직설적으로 물어보실 수 있는 분들이실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이 없으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할 말은 하시는 그런 분들이 제보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말이 없는 이제 좀 내성적이신, 약간 서글서글한, 그 다음에 조금 불편한 분위기는 좀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은 말을 안 하니까 그런 업체들이 계속 그러는구나. 요번에 이제 가장 최근에 제보를 받았던 환경 설정 건드리는 업체는 또 이제 처음 들은 업체가 아니라 예전에 거기를 갔다 오셨던 그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한 이제 3글자로 돼 있는 이제 유튜브 업체인데 좀 나눠진 건지 뭐 따로 독립을 한 건지 2글자 업체거든요. 여하튼 외자 업체. 여하튼
좀 점잖은 느릿느릿한 말투로 되게 전문가인 것처럼 이제 하는데 좀 답답해요. 이게 중고차 업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은 말씀을 못 드릴 텐데 저를 이제 높이려고 하는 멘트로 이제 들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여하튼 점잖다고 해서 정직해 보인다고 해서 환경 설정을 안 건드린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냥 가장 좋은 거는 이 환경 설정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카메이저라는 이제 전산이거든요. 환경 설정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 왼쪽에 환경 설정 해갖고 이렇게 해서 자신감 있게 보여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건 두 개는 체크돼도 상관없고 이 금액이 조작이 기본값이 아니고 여기 체크돼도 안 되고 기본값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50이어도 안 되고 70이어도 안 되고 뭐 130 요번에 130 건드렸다고 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거기서 봤던 차를 금액을 기억해 놓고 계셨다가 제가 안산에 있는 스포티지 차량을 제가 팔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은 손님분께서 그냥 안 받아버리셨어요. 어딘지 아실 겁니다. 신월이라고 그랬었나? 신월에 계신 딜러분들이 다 나쁜 딜러는 아니에요. 여하튼 힌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직한 금액, 이거 바뀌지 않은 금액으로 전산 금액, 제 사이트에서는 여기도 이제 금액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제 사이트에서는 640에 올라 있을 겁니다. 이 빨간색 테두리를 갖고 있는 매물들은 그리고 오토 드림 이렇게 돼 있는 매물은 50만 원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원치 않았는데 어떤 큰 특정 이제 단체 조합이라고까지만 할게요. 어떤 조합에서 요거 인천에 있는 그 엠파크는 이제 조합이 달라요. 엠파크 조합에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인천에 있는 매물은 50만 원 비싸게 올려라 라고 카메이저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냈다.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쓰는 건데 제가 그거를 큰 단체에 의해서 요거를 제 사이트에 있는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좀 제가 법적으로 싸우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제가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이 빨간색 테두리와 오토 드림이라고 써져 있는 차 그리고 여기 위에 영어로 간석 내지는 한글로 간석 매매단지라고 돼 있는 차량들 또 여기 아마 다 테두리가 빨간색 카인유라고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 매물들은 50만 원이 좀 올라간 거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르테는 제가 그렇게 많이 소개해드리는 차는 아닌 게 뭐냐면 제가 GDI는 아니고 그 전 거 CVVT인가 그 차량 엔진을 갖고 있는 차량 포르테를 탔었어요. 그래서 좀 정감이 가는 나름 좋은 기억이 있는 차량이긴 한데 한 3년 반 정도 탔거든요.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수출을 좀 잘 나가요. 그래서 금액이 좀 이제 많이 싸긴 한데 MD에 비해서 MD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 67,000km에 오히려 이게 나중에 나온 건데 더 쌉니다. 그거는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MD랑 이제 좀 비슷하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좋거나 기아의 이제 디자인 총괄 사장 피터 슈라이어 분께서 이제 뭐 아우디인가 벤츠인가 어디 독일에서 영입이 되셔서 첫 번째로 만든 차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K5랑. 그래서 여기 앞에 그릴도 기아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좀 이제 비슷한 패밀리 룩을 맞춰서 이 그릴 호랑이코 타이거 노우즈라는 부분을 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처음 시도한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우후죽순이라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좀 그랬다. 근데 이거부터 좀 많이 이쁘다라고 해서 아직도 좀 문의가 종종 오는데 제가 요거는 좀 별론데요 라고 하는 이유가 아반떼 HD 같은 경우에는 두 대 중에 한 대 봐도 괜찮을 때가 있고 전화도 안 옵니다. 전화가 없다는 건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차량을 5대를 봐도 밑에 하부에 약간 노르스름한 때가 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로우암 활대링크 뭐 그런 부분도 원가 절감된 부품을 좀 썼는지 그렇습니다. 내구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이게 별명이 있어요. 포르테라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별명이 휴지테예요. 그만큼 이제 부딪히면은 좀 상당히 많이 부서진다. 그리고 제 동생이 한 2년 정도 제 밑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방 울산인가에서 탁송을 받아갖고 이제 접촉사고만 났어야 될 부분이 여기 앞에가 요만큼까지 먹어서 조금 이제 충격이 좀 있었다. 충격이 안쪽까지 있어갖고 그리고 또 약간 좀 옛날에 지금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약간 안 좋았던 기억도 조금 있습니다. 그냥 이제 궁금증 자아내실 수는 있겠는데 여하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고 여하튼 이렇게 해서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고 에어백도 사방에 있고 그렇긴 한데 이게 GDI가 있고 이제 CVVT가 있는데 CVVT는 이제 12년 전까지인가 10년 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GDI 엔진으로 나왔습니다. GDI 엔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은 분들께서 7,000km, 10,000km에 한 번 엔진을 갈아도 된다 뭐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이 GDI는 오일 감소 현상에 대한 고질병이 조금 있기 때문에 좀 과하게 5,000km
주기로 한 번씩은 갈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GDI 엔진을 똑같이 갖고 있는 아반떼 MD 같은 경우에 좀 소리가 사운드가 일반적이지 않은 좀 이제 데시벨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높은 좀 큰 약간 엔진 소음 가가가가가 뭐 이런 소리가 난 드르륵 드르륵 뭐 이런 소리가 난 경우를 제가 직접 본 적도 있거든요. 내가 여태까지 MD 팔았을 때는 문제가 한 번도 없었었는데 이게 괜히 GDI가 문제가 있다 그러는 게 아니구나 라는 점을 좀 느낄 수가 있었긴 했는데, 요 차가 GDI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수없이 한 50건 이렇게 거래를 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2만 건 중에 한 10건이라도 나오면은 그게 이슈화가 되면은 되게 크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연식은 2012년형입니다. 12년형부터인가? 좀 까먹었습니다. 다른 차를 이제 많이 접하다 보면은 관심 없는 차는 좀 까먹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 차량의 코드가라고 하는데, 이게 딜러 용어로 코드가라고도 하고 이제 제시 가격, 전산 가격이라고 보통 합니다. 전산 가격이 590인데 판매 제가 할 금액은 570입니다. 어떤 이제 분께서 팀장님 수수료도 안 받고 이렇게 팔면은 팀장님은 뭐가 남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 10만원, 20만원 정도 남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저 좋고, 어떻게 보면은 작은 게 모이면 용돈으로 10만원으로 어디 가갖고 가족 2명, 3명, 4명 한우 먹으러 가면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약간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전 10만원 많이 넘었던 기억이 없는데, 여하튼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좀 비수기 때 호텔이나 좀 이제 4성급 뭐 이렇게 예약할 수도 있고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사이트에는 640에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차 가격 판매 제가 570 해드리고, 이전비는 취득세, 등취득세 7%에 공채 1% 해갖고 8%예요. 그래서 45만원. 그 다음에 이 차를 갖고 있는 상사에다가 줘야 되는 33만원. 그리고 보통은 키로수에 따라서 성능 책임 보험료가 책정이 좀 다르게 되는데 한 3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놀라지 마시고, 이거는 이 차가 새 차로 이제 출시됐을 때 가격이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조사를 해본 거고, 이 차량의 전체 가격은 보험료 빼고 다 해서 부대 비용 포함해서 651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가 더 들어간다. 이전비랑 요것만 해도 78만원이니까 좀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 밑에다가 제 사이트에서 이 차량의 사진을 꼼꼼히 직접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드릴 텐데, 요거는 이제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이게 저는 로타리 에어컨 1단, 2단, 3단, 4단 돌리는 걸로 썼는데, 이 프로토 에어컨이 그 당시에는 좀 부러웠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좀 좋은 옵션이었고, 게다가 정품 내비게이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내비, 그 다음에 DMB, CD, aux, 이거는 식, 트랙, 현위치, 목적지, 내비 메뉴, 환경 설정,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상등 스위치 여기 있고, 스마트키 있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버튼 있고, 운전석, 오토, 윈도우 있고, 나머지는 꾹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가 또 있고, 이제 프레스티지가, 이건 노블레스가 없어요. 프레스티지가 아마 제일 높은 등급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 블랙박스는 딱 봐도 좀 싸구려인 것처럼 보여서 이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휠은 포르테에 들어가는 휠 중에서 이 당시에 가장 좋은 휠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사용감은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에 여기 옆에 트레이드도 이제 어렴풋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조금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열선 버튼은 이쪽에 있고 그래요. 성능이 중요한데 원래는 성능부터 보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성능이 아니면 바로 꺼야 되니까. 자, 이제 이번 주에 손님분들께서 나름 많이 와주셔갖고 조금 지쳤습니다. 낮에는 바깥에 있고 자료 이렇게 만들어갖고 하기가 조금 체력적으로 그러네요. 요즘에 축구도 많이 안 하고 그래서. 자, 검사 날짜는 내년 9월 27일까지입니다. 튜닝이 없고요. 그 다음에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없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 어저께요 수원에 갔어요. 수원에 갔는데 아무것도 체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수원에 매매단지 이름도 괜히 이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원에 큰 매매단지가 아니었고요, 소규모 매매단지였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체크가 안 돼 있었는데, 트렁크 도어를 열어보니까 여기 이쪽이 좀 타공 스팟이 좀 지워져 있더라고요. 트렁크 열고 왼쪽에 뽕뽕뽕뽕 이게 뚫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 위에는 괜찮은데 밑에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의심이 돼서 여기 운전석 뒷도어도 보고 운전석 앞도어도 봤는데 실리콘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딱딱 이게 손톱으로 90도 문 열었을 때 끝에 약간 두 마디
한마디 반 정도 되는 두께로 이렇게 얇게 1mm에서 2mm 정도의 두께로 문 열어서 가장자리 제일 끝에 안쪽에 실리콘 발라져 있는 평평한 부분을 90도로, 많은 분들께서 여기로 눌러요. 90도 엄지 손톱으로 이렇게 90도로 눌렀을 때요, 톡톡 터지거나 아니면은 딱 균일해야 됩니다.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균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균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적을 본 적도 없었고, 왼쪽이 다 실리콘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묵방 작업이 돼 있구나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무 패킹이 있어요. 안에 물 들어오지 말라고. 검정색입니다, 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잡아갖고 악력으로 꺾으듯이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홈이 있고, 그 바깥에 고무 패킹으로 가려진 뽕뽕뽕 타공 스팟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지워져 있더라고요. 여기 뒤 휀다 쪽.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쪽이 이렇게 먹었던 거구나 라고 이제 추측을 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거의 확정이에요. 오른쪽은 괜찮았고, 그래서 인천에서 한 대 보고 수원에서 한 대 보고, 원래 이제 2군데 이상 잘 안 가는데 안산 가갖고 이제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능은 믿어서는 안 되고, 저 같은 이제 사고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좀 봐드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이 차를 갖고 계신 분께서 그런 거 얘기하겠습니까? 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숨기고, 굳이 말씀 안 드리고, 숨긴다라기보다 굳이 말씀 안 드리고, 그게 숨기는 거죠,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약간 저같이 봐주리는 사람이 좀 필요한 이유도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차가 그랬다는 건 아니니까 꼼꼼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체크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꼼꼼히 봐야 돼요. 제 차 아니라고 이제 아무리 제 주변에 동료분이 갖고 계신 차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은 안 오시고 이제 그냥 받으셔도 될 정도로 FHD 60프레임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온 날짜 보십시오. 일주일도 안 된 오늘 날짜 기준으로 따끈따끈한 차량입니다. 겉에도 이제 어디가 긁혔는지 봐야 돼요. 많이 이제 이 차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여기 밑에 스크래치 이런 데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이드 실 패널, 여기 긴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잘 안 보입니다. 먹은 부분이. 리프트를 띄워야지 좀 직설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손을 넣어갖고 핸드폰으로 라이트 킨 다음에 동영상을 FHD 60프레임으로 찍으면은 등속 조인트라든가, 여기에 또 이제 스티어링 기어가 이어지는 부분이 또 있어요. 누유가 있으면은 여기가 밑에 타이어 바로 왼쪽 살짝 위에 스티어링 기어 이제 스프링이나 이제 긴 봉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잘 봐야 되고, 이 가운데도 봐야 됩니다. 여기다가 손을 넣어서 오일팬이라든지, 프로트 케이스는 솔직히 손 넣어서는 잘 안 보여요. 왜냐면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와이퍼 시작되는 기준에 쭉쭉쭉쭉 정가운데로 내려갔을 때 한 이쯤에 미션과 엔진 부분이 이어져 있는 부분이 좀 누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차라기보다는 대형차, HG 그랜저, K9 등등의 그런 차들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HG 그랜저가 그게 너무 많아갖고 자발적인 리콜인데, 좀 이제 얘기를 굳이 안 하면 안 해주는 그런 리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공식 리콜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하튼 그리고 또 여기 등속 조인트 봐야 되고, 여기도 보고, 뒤에를 보면은 여기 쇼바랑 스프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잘 보고, 그 다음에 뒤에 부식이 있는지. 특히 뒤에를 볼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머플러가 좀 노르스름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포르테 팔기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겨울에 시동을 틀면은 여기 벨트 있거든요. 옆에 팬벨트라고 있어요. 그거를 조이지 않아갖고 귀뚜라미 소리 이제 소리 귀뚤귀뚤 막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레이도 그렇고요, 모닝도 그렇습니다. 레이랑 모닝은 좀 그러려냐고 탈 수 있는데, 포르테가 그러면 진짜 없어 보이거든요. 아반떼 HD는 그런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오히려 아반떼 HD를 딜러들이 더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저는 이거 1년에 2번씩 조였단 말이죠. 근데 타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르테는 타이밍 벨트가 다 체인이에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탔으니까 압니다. 자, 휠도 깨끗하고 하니까 570에 드릴 수 있고 하니까, 아반떼 MD 탈 바에 애매한 키로수 탈 바에는 요거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아마 12년식부터 GDI일 건데, 12년형부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하튼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제가 안내를 직설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이밍 코드도 제가 적어 놓을게요. 밑에 댓글란 보시면은 아반떼 MD, AD 바로바로 보실 수 있는 타이밍 코드가, 예를 들어 12에 뭐 56 이런 식으로 12분에 56초 이런 식으로 제가 해놓으면은 클릭만 했을 때 바로 그 장면으로 시작되는 점으로 넘어가실 수 있게끔 제가 조치를 할 테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르테, 아반떼 MD, AD, 올류 말리부, 모하비, 46 KV300, 제네시스 DH 330 프리미엄, 4륜은 HD링 4륜이에요. 네네네. 말 더듬은 거 맞습니다. 자, 코나도 있고요. 오늘
이거 영상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리고 G4 엑스턴 있고, 그 다음에 올류 카니발 하이리무진 있고, BMW 320D가 아니라 320D의 GT입니다. 있고 3GT라고 보통 하죠. 이게 뒤에가 조금 더 와일드한, 얄쌍한 게 아니라 좀 뭉툭한, 그래서 공간이 더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차 출고가 이거는 조사를 못했네요. 여하튼 못하면 못한 대로, 돼 있으면 돼 있는 대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거 해놓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며칠 걸릴 수 있어요. 자, 더뉴 소렌토 2.2 4륜 마스터는 이제 요소수가 들어가는 타입이거든요. 이것도 있고, 마스터라고 돼 있지 않으면 아마 요소수가 안 들어갈 겁니다. 자, 랭글러, 지프 랭글러도 있고요. 사하라, 아반떼 N 터보, 이거 아마 문의 안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반떼 CN7입니다. 비싸잖아요, 아반떼 치고는. 더뉴 카니발 있고, 그 다음에 G80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자, 포르테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반떼 MD입니다. 키로수 또 짧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8만 몇천 킬로, 9만이 좀 안 되는 차량이었었는데 650짜리를 630에 판매를 했었는데, 이건 가격이 좀 더 있어요. 이유는 키로수가 짧아서입니다. 키로수가 짧은 차를 이제, 이게 또 열선도 있거든요. 아반떼 MD에 핸들 열선 있는 것도 대단한 옵션이다. 당시에는 거의 없었다. 2010년부터 나왔는데 10년, 11년, 12년 형부터 이제 요게 이름이 바뀌면서 스마트면 한 럭셔리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디럭스, 럭셔리, 프리미어, 그 다음에 탑, 이렇게 4가지 등급에서 스마트, 뭐 에비뉴, 블루세이버, 뭐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은 등급이긴 한데, 룸밀러도 이제 하이패스도 빠져있고 한데, 그래도 이제 MD 치고는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것도 있었는데 그게 메리트가 좀 있었어요. G색이라서 그런 건데, 이 차는 흰색이라서 좀 가격이 있는 겁니다. 썬팅이 약간 떠 있어서 뒤에는 좀 새로 하거나, 이 차를 갖고 있는 이제 딜러, 저희 동료분한테 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금액으로 따지면 6만원에서 10만원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반반사 필름도 있거든요. 약간 선글라스 이제 거울처럼 반사되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걸로 갈수록 좀 비쌉니다. 이 사진을 좀 좋아하는데 시트가 가렸어요. 포커스도 좀 나갔고. 그래서 이 사진 보면 여기 조금 사용감이 약간 있습니다. 이거는 햇빛 반사된 건가? 사이드 리피터라고 하는 깜빡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있는데, 요즘 거는 보통 이쪽을 누르면은 열리고, 평평하게 하면은 이제 락폴딩, 문 바깥에 있는 도어 캐치에 있는 버튼 누르면은 저절로 이제 사이드 미러가 닫히는, 아니면은 그냥 띡 하고서 리모컨 누르면 닫히는 그런 건데, 이거는 그냥 이제 누르고, 이게 락폴딩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누르면은 열리고 누르면 닫히고 하는 단순한 타입입니다. 이거는 이제 키로수 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키로수가 짧은 차는 좋을 때가 많아서 이제 가격 비교해보시고, 제 사이트 여기 위에 클린카드.com 들어가시면 아반떼 MD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9천 건은 업데이트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거기 갈 때마다 조금 이제 가끔 실망스러울 때가 좀 많아요. 2번 가면 한 번은 실망할 때가 있어서 괜찮을 때도 있는데, 차가 여기 긁히거나 하면은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고, 문콕 있는 그대로. 인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수원도 마찬가지지만 차 탔을 때 담배 냄새라든가 좀 아쉬울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9,000건은 일단은 빼고, 엔카 보시고서 뭐 제 사이트랑 비교해 보셔도 되는데, 제 사이트가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사이트는 깎이기 전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싸면 비싸질수록 내고폭이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대로일 수도 있고, 윈도우, 운전 성능 오토 윈도우인데 나머지도 오토긴 한데 꾹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 사이 이쯤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투시를 했을 때 여기 벨트가 여기 있다라고 치면은 이 뒤쪽에 은색깔 볼트 나사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까맣게 젖었는지 봐야 됩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게, 룸미러, 본넷을 이렇게 열면은요, 여기가 이렇게 물기가 있네요 라고 해갖고 이렇게 만져보세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러면은 점성이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면은 침수차는 여기 위에 물기가 있지 않겠죠. 보통 제가 보여드리는 차들 대부분이 광택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차량일 때가 많거든요. 오래된 차는 소개를 웬만하면 잘 안 해드려요. 안 팔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안 팔렸을까요? 지금 그때까지. 이게 앞에 들어온 날짜가, 이게 성능 맨 밑에 보시면은 요 날짜예요. 이게 4월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4월이면은 아직 추울 때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5는 괜찮아요. 무조건 괜찮은 거 아닌데 확률이 약간 좀 왜지?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5월 뭐 중순 말은 괜찮은데 초는 또 왜일까? 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이제 확실한 지표는 아닌데 경험상의 지표인데, 그래도 오래된 거는 조금 배제를 하고 볼 때가 많습니다.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나? 경험상 보통 5월에 돼 있는 차, 4월에 돼 있는 차 보면요, 방전이 웬만하면은 데이스 확률이 5대5이지 않을까. 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시동 걸어주고 하는 사무실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성능 보면은 검사 날짜가 올해 12월 15일까지
그리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사고 없고, 그러니까 이 금액이구나. MD치고는 비싼 금액이긴 하거든요. 근데 연식 보면은 또 이해가 가고 13년형. 점검자 의견란에 사이드실 패널 우측이면 조수석 쪽인데 여기가 밑에 이 부분이 조금 어딘가 닿은 흔적이 있나봐요. 이거는 보통 각진 언덕길을 올라갈 때 빨리 올라가면은 이 사이가 길잖아요. 그래서 닿습니다. 경사가 좀 이제 있는데 완만하게 이렇게 평지로 가야 되는데 경사가 있는데 급격하게 이제 평지면은 조금 여기 밑에가 쓱 닿을 때가 있죠. 아파트나 보통 이제 빌딩, 오래된 빌딩 되게 좁은데 올라갈 때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여기 우측 사이드 미러가 여기가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빨리 돌다가 보도블록 닿거나 하면은 여기 이만큼이 좀 닿을 때가 많은데, 지금은 괜찮을지 제가 꼼꼼하게 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운이 없어 보여도 약간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이 금액은요, 차 가격 780에 드릴 수가 있고 다 해서 878만원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조금 약간 이상한데? 뭔가 깔끔하지 않은 느낌인데?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것 때문에 저거 하는데 7만원이면 되니까 내비게이션이 없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하네요. 제가 이제 거치형 내비게이션이 좀 남는 게 있거든요.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냥 혹시 몰라서 갖고만 있는 거니까, 폐차하는 차에서 떼놨는데 괜찮은 내비만 갖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다음 차는 바로 훅 올라가네요. 아반떼 AD입니다. 밸류 플러스 모델이고, 밸류 플러스가 가장 두드러지는 옵션이 세 가지인데 뭐냐면 스마트키, 그 다음에 휠, 이쁜 휠, 그 다음에 직후방 감지기. 이게 밸류 플러스가 이제 차 가격이, 신차 가격이 원래 싸면서도 불구하고 여기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옵션이 거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뭐 통풍까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모던 스페셜이나 프리미엄에 들어가는 옵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정선은 1600에서 1700 정도 되지 않을까. 게다가 또 여기 모던 스페셜부터, 모던 아니고 여기 뒤에 네온 사인처럼 이렇게 삼각형식으로 이렇게 조금 약간 올리소렌토 뒷 대로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그냥 전구예요. 여기 보면은 검정색 후방 감지 센서 보이시잖아요. 이게 흰색으로 바뀌어 있으면은 도색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앞 넘버가 구겨져 있으면요, 앞에 콩콩 받은 거예요. 근데 성능 기록부에 체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상한 겁니다. 범퍼는 여기가 볼트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브라켓 방식으로 체결돼 있는 플라스틱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가 교환이 됐다고 하더라도 성능 점검 기록부에 5번 여기 나와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렌트 이력 있는 차가 이렇게 저렴한 쪽에는 좀 많은데요, 키로수가 좀 이제 있죠. 만약에 이 정도 차가 키로수가 9만이다 라고 하면은 이 차량의 시세는 1180, 렌트 이력 있었을 때 1150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미세누 있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해달라고 하면은 9만원이면은 되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제 동료니까 다른 딜러분이 갖고 계셨는데 여기 미세누 있는데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은 해주시는 딜러분이 아마 20%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있긴 있어요. 20-30%. 이게 착하신 딜러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나쁜 딜러는 뉴스에 나오는 일부 딜러일 때도 있는데, 전체적인 딜러가 100명이라고 하면은 좀 기회주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좀 손님 봐가면서 많이 남기는 딜러들이 비율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센 딜러는 제가 봤을 때는 20-30%인데 상당 부분 머리가 좋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들리는 뭐 얘기가 있고, 모르면 모른다 해요. 좀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일 유명한 허위매물 잡는 업체 말고 제일 유명한 업체는 몰라요. 뭐 구독자 30만 명 넘고 그분 있지 않습니까? 몰라요. 정보를 모릅니다. 모르면 모른다. 근데 허위매물 잡는 업체 중에 제가 봤을 때는 한 80%? 70? 제가 봤을 땐 80-90%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업체는 거의 없지 않을까. 손님분한테 다시 팔 때 정직함을 무기로 좀 남기려는 업체가 80-90%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차량은 다 해서 1060에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전비 84, 매도비 33, 수수료 없고요. 이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골라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안 받는다는 게 좀 칭찬보다는 그냥 약간 나쁘지 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좋게 또 봐주시면 또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체 가격 다 해서 1182만원입니다. 한 120만원 정도 부대 비용이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실 수 있겠지만 이게 좀 큽니다. 1000 기준으로 80 들어가는 거니까 84만원이란 말이에요. 매도비는 안 받는 데가 다 없다. 그리고 요즘에 35만원, 35만 8천원 이렇게 받는 데도 있어요. 엠파크는 35만원이에요.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에 35만 8천원이에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9천도 올랐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다 해서
그래서 1859만원이 아니고 1182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아반떼 AD 밸류 플러스 제일 인기가 있는 색깔 흰색 밸류 플러스 모델인데 키로수는 13만 4천이지만 좀 돈 들어갈 게 조금씩 들어가는데 스로틀 바디 점화 플러그 조금 봐줘야 될 수도 있고 안 봐줘야 될 수도 있고 뭐 브레이크 오일 좀 봐줘야 될 수도 있고 안 봐줘야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냉각수랑 미션 오일 정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문제가 뭐 미션이 나왔다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차량이긴 합니다. 이 사진 보면 여기 깨끗하잖아요. 뭐 후방 카메라 있고 내비게이션도 정품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좋다. 기어봉 옆에 보면은 대략적인 옵션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보통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놓고 다니거든요. 기름이 더 빨리 단다라기보다는 더 살살 밟아도 잘 나가는 느낌이라 연비는 이거를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다녀도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차이가 나봤자 1차이 날래나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션 테스트 당연히 다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휠이 또 한 짝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휠 스크래치 잘 봐야 되고 사이드 미러 깨졌는지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긁히거나 깨진 그리고 문콕이 하나 정도는 있는 경우가 또 있고 이 정도 탔으면 그런데 무조건은 아니니까 조금 요청해 주시면 잘 봐드릴게요. 있으면 있다 그렇거든요. 얼마 전에 은색깔 아반떼 MD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살짝 들어갔었어요. 여긴가 여기 뒤에가. 근데 괜찮다라고 하셔갖고 그냥 가져가셨는데 만약에 덴트를 해서도 5만원이면 되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수수료 아끼는 부분으로 조금 상품을 좀 만드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모르죠. 깨끗할 수도 있겠죠. 하이패스 룸밀러도 없는 밸류 플러스도 있는 것 같은데 블랙박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비게이션 무조건 정품을 고집하시거나 블랙박스가 있는 모델만 보게 되시면은 이만큼 볼 수 있는 거를 메리트 있는 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없는 차만 보실 수도 있는 경우의 수를 많이 알아서 안 좋은 쪽으로 좁히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제가 중고차 시작한 11년 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가 없어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거 얼마 안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여러분들께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 넘버는 콩 해갖고 약간 찍히거나 구겨져 있는 경우는 가끔 있는데 뒷 넘버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게 찌그러져 있다 하면은 이 트렁크 플로어 이게 리드 무조건 트렁크 도어라고도 하죠. 이 부분이 무조건 판금 도장이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그리고 요즘에 뭐 침수차 뭐 수원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한 말씀 드리자면은 제가 수원을 뭐 변호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사무실이고 일부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고무 패킹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거든요. 이거를 손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빼내면은 보통 위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사고가 나면 밑에가 사고가 날 테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통 이 정도를 뺍니다. 밑에까지. 그러면 밑에 흙탕물이 좀 이제 찌들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차 탔을 때 전자계통이 뭔가 이제 전멸하듯이 깜빡깜빡 된다라든가 계기판에 RPM이 1 밑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뭐 지 혼자 약간 이제 엔진 부조가 있으면요 1 밑으로 잘 안 떨어져요. 더군다나 거기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엔진이 좀 정상적인 차는 이게 시동 킨 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요. 아예 가만히. 에어컨을 키면 살짝 올라가요. 악셀 밟으면은 뭐 여기까지 밟죠. 3000. 그래서 이게 1000, 2000, 3000이거든요. 뭐 3000 좀 넘기실 수도 있고 그런데 3000 전후 밟아서 딱 나왔을 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에어컨 키면 살짝 올라가고 라이트 다 키면 살짝 올라가는 게 맞아요. 미미 때문에. 그리고 예열이 좀 많이 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 C에서 시동 키자마자 이거 소리 이상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잘 모르시는 거예요. 좀 예열을 시키고서 좀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 차 한번 볼게요. 방금 아반떼 AD는 1182만원에 다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었고요. 제가 이 영상 밑에 보면은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는지 다 댓글창에 제가 남겨드리니까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차는 올류 말리부 1.5 터보 등급이 조금 낮습니다. LT 모델이고 크루즈 컨트롤은 있는데 뭐 반자율 주행 뭐 그런 건 없어요. 여기 가운데 버튼이 없고 그렇긴 합니다. 열선이 없는 것도 아니고 통풍은 빠졌습니다. 그 정도? 휠 조금 낮은 정도? 뼈대 똑같고 엔진 똑같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있고 스마트 키가 없는 것도 아니고 뒷자리 깔끔하고 애기를 좀 태웠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전방에도 전방 감지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성능 기록부 보면요. 검사 날짜 이제 조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월 27일인데 매매단지 근방에서는 이제 35,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 분들께서 구매해갖고 검사를 받으시면 5만 원 초반대 나오실 겁니다. 그냥 그 정도. 이 날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나 있으면은 오히려 해달라고 하면 되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해달라고 하기 애매합니다. 지난 것도 아니고 튜닝 없고요. 렌트 없고 그 다음에 사고 뭐 귀여운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미세는 체크가 안 되는데 꼼꼼히 잘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썬루프는 없는 모델이고
라이트를 켰을 때는 여기 LED 들어가고 여기는 LED가 아닌 전구 타입일 겁니다. 들어온 날짜 6월 17일.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나름 따끈따끈한 차량이다. 옵션 정보란은 아무것도 보시지 마시고 사진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아봉 옆에는 잘 안 보이니까 여기 보시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이제 엄청 부족한 것도 없는 올류말리부 차량이었습니다. 키로수가 5만도 안 돼요. 49,000km인데 1,500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청해 주시면 제가 꼼꼼히 봐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금액 전체 금액은요, LT 디럭스 모델이긴 한데 1,480에 돼 있는데 1,460에 제 사이트에는 1,530인데 요 금액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은 1,460이에요. 다 해서 1,613만원에 이거 링크 안 해놨네.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성능 봤죠? 그렇죠? 다음 차는 모하비입니다. 검정색인 게 인기가 더 있는데 검정색은 먼지나 스크래치 그런 부분에 약간 취약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관리하기 검정색보다는 좋은 색깔이지 않나. 전방 감지기 있고 키로수는 13만입니다. 연식은 14년 10월식에 14년형이고 정품 내비게이션 있고 그 다음에 시트를 조금 이제 바꿔놨어요. 사용감은 조금 있습니다. 뒷자리 원래 이게 순정이거든요. 전동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다 있고 뒷자리 열선 있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고 휠은 이제 KV300에만 들어가는 크롬휠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휠이 좀 자세였죠. 그리고 썬루프가 또 있고 파노라마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륜, 그 다음에 전동 핸들 열선 다 있고 통풍, 운전자석, 조수석 KV300 다 들어가고 전방 감지기, 억스 단자, 그 다음에 에코, 액티브 에코 그런 거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가 올해 슬슬 선선해지는 10월, 11월이 춥진 않거든요. 11월 29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꼼꼼히 봐야 될 것 같고 미세누유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하비가 디퍼런셜 기어 누유라든가 아니면 프론트 케이스 누유라든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리프트를 띄워서 봐야 됩니다. 다른 차는 좀 덜 띄워도 문제가 없을 때가 많은데 여기 앞에다가 등어 장치에다가 좀 뭔가 달아놔서 이걸 떼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5,000원짜리 해놓은 것 같거든요. DIY로 넘버 좋습니다. 5357 차량 13만 킬로면 이게 키로수 짧은 차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10만 밑으로 보니까 차가 2대 이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짧은 거리만 왔다 갔다 할 용도로 탈 차가 아니라 좀 중거리, 장거리 위주로 탈 목적으로 캠핑도 목적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탈 차거든요. 그래서 뒤에 썬팅은 조금 떠 있습니다. KV300 맞고 성능 다 막 들어온 날짜 7월 1일 아주 좋습니다. 시세 비교해 보시고 좀 괜찮다 싶으시면은 문의 주십시오. 아마 좋으실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금액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품 랩이 있고 시트가 좀 어떤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아까 방금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차 가격 1,570이고 제 사이트에는 1,640인데 이게 아니고 요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거고 다 해서 부대 비용 다 포함해서 1,733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제 5대를 했어요. 10대가 더 남았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할 겁니다. 제네시스 DH330 사륜 프리미엄 H트랙입니다. H트랙이라고 여기 돼 있고 330이라고 돼 있을 거고 G80이라고 또 바꿔놨고 그랬습니다. 원래 여기에 이렇게 점점점이 아니라 그냥 이제 민자였을 텐데 라이트도 좀 바꿔놨고 그랬습니다. 앞에 범퍼는 안 바꿨네요. 그리고 여기 앞에 라이트는 HID 들어가는데 G80부터 풀 LED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이니까 여기가 두툼한데 이제 모던 같은 경우는 일자로 돼 있죠. 그리고 스마트키 당연히 있고 HUD 여기 있네요. 0이라고 되어 있네요. 있고 그 다음에 전동 핸들, 그 다음에 리어 뒷유리에 커튼 있고 차선 이탈 후측방은 없네요. 뒷자리는 좀 가리긴 했는데 그래도 깨끗해 보이고 에어백 사방에 들어가고 자동 트렁크, 파워 트렁크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워크인 조수석 전동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있고 성능 기록 보면은 검사 날짜가 2022년 올해 11월 5일까지고요.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앞뒤로 한 달이니까 한 달 더해서 뺀 거예요. 11월 4일까지. 이게 6인가요? 5일까지입니다. 키로수는 14만 2,000km 정도 탄 차량이고요. 사고는 없습니다. 이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 좋은 키로수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키로수도 아니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키로수도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보면은 됩니다. 당장 6개월 뒤에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들께서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구매하자마자 문제가 있는 거는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인지 아닌 차인지 꼼꼼히 제 11년 중고차 경력을 통해 봐드리고 문제가 혹시라도
생기면은 제가 나몰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의를 허심탄회하게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00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부대 비용 포함해서 1769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영상 밑에 댓글창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호나입니다. 제가 영상 찍어놓은 게 있는데 사실 이거 찍어놓은 게 있는데 요청해주시면 바로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찍어놨기 때문에 꼼꼼히 찍었거든요. 하부까지. 통풍 시트도 있고요. 차 나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것도 없었고 이게 디젤 경유예요. 그러니까 이제 1500선에 휘발유 좀 보이긴 하는데 키로수 비슷하게 1500, 1600선에 보이긴 하는데 요거는 디젤입니다. 뭐 후방 감지기 안 보이긴 하는데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등급이 프리미엄이라 있습니다. 무조건. 여기 블루링크 있는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 원격 시동이 또 되고 합니다. 통풍 시트가 있다라는 게 커요. 그렇습니다. 축구방도 있고 괜찮습니다. 렌트 이력도 없고 그 다음에 검사 날짜 내년 11월 29일까지 조수석 뒷문만 교환이 좀 돼 있어요. 뭐 다른 건 없었습니다. 썬루프도 있고 그랬습니다. 키도 2개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시트도 베이지고 그렇습니다. 요청해 주시면은 다해서 1850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한번 봐주시고 다음 차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